섹시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조한. 그리고 레드벨벳의 슬기 조이. 혼자가는 최강의 프로게이머 페이커. 서다연 함께합니다. 조한 씨 잘 계셨죠? 정말 오랜만입니다. 예, 정말 오랜만이에요. 25주년 25주년. 공연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새 음반도 만들었습니다. 아, 새 음반도. 새 음반. 그럼 여기서 잠깐 한번 보여주세요. Still in love with you, baby. 또 떠올라 아픈 기억이 가득히 차올라. So I'm falling. 나는 오늘 이분을 이름도 처음 들었고 처음 봤는데 방송 역사상 첫 출연이에요. 아, 진짜? 예. 저는 이제 SK텔레콤 T1에서 LOL 리그 오브 레전드 프로게이머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아, 롤, 캐릭터. 그게 네. 롤이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10대, 20대들 사이에서 가장 유명한 게임이에요. 그럼 우리 모를 수밖에 없어. 그럼 50대인데. 뭐 게임 좋아하는 친구들의 우상이지. 뭐. 우상의 우상. 예. 대한민국 대표 미드, 전 세계 최고의 미드 중에 한 명으로 꼽히고 있는 바로 이 페이커. SKT T1은 정상에 올라 대회 사상 첫 2년 연속 우승을 달성했습니다. 페이커 씨가 우리 안녕하세요 나온 이유가 있다면서요. 평소에 레드벨벳 완전 그래갖고 이쪽만 쳐다볼 때마다 계속 입꼬리가 올라가 지금 보니까는. 또 손 뜨는 거 봐, 손 뜨는 거. 페이커 손 뜨는 거 봤어요? 슬기 씨 팬이라고 막. 조이도 당연히 좋아. 저희도 좋아. 네, 당연하죠. 당연하죠. 예. 뭐 민망한 거. 아니, 밑에서 인사를 드리는데 되게 밝게 인사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지금 어때? 떨려요, 어때요? 게임할 때가 떨려요? 지금 떨려요? 솔직히 게임할 때가 좀 더 떨리는 것 같고요. 되게 솔직한 애구나. 서도현 씨가 페이커랑 친하다고. 광고 촬영을 처음에 하다가 만났었는데 페이커가 온다고 들어가지고 1시간 일찍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원래 팬이셨어요? 네, 보러 가서 좀 친해졌었는데 돈을 되게 잘 벌잖아요. 잘 버는데 또 형이다 보니까 밥을 또 사달라기도 애매해서 항상 제가 사주고 그리고 돈은 자, 투자한 거네, 투자, 그죠? 잘 사는 편이 아니라서요. 잘 사는 편이 아니에요? 네, 네. 그럼 그거 누가 써요 다? 돈 다 어디다 써요? 사실 제 동갑들을 만나면 다 사긴 하는데. 아, 동갑을. 형들한테는 안 사요? 친구하자. 아, 그럴까요? 쭉 페이커 얘기를 들어보니까 친구 없죠? 왜 대답 안 해줘요? 친구 없죠? 서도현 씨 같은 경우는 뭐 요즘 고민 있어요? 그냥 오늘까지 지금 새벽까지 촬영을 끝내고 왔는데요. 이 영화가 그냥 잘 나왔으면 좋겠다. 아, 그렇죠. 네, 제가 약간 사건의 원흉처럼 좀 나쁜 역할인데 많이 못되게 죽어요. 네, 아, 죽어요? 네. 내용 다 알아서. 저 말고도 여러 명 나올 수 있는. 아, 그만 좀 얘기해요, 영화 내용. 영화 잘 가서 보고 싶은데. 애교. 자, 오늘도 세 가지 고민이 도착해 있는데 어떤 고민들인지 고민 키워드 보여주세요. 조선에서 온 남자. 무거운 고민. 더럽게 깨끗하네. 조선에서 온 남자. 안녕하세요. 3살, 4살 두 딸을 키우고 있는 30대 주부입니다. 육아로 정신이 없는 저는 남편이 퇴근하는 6시만 되면 비상입니다. 아이고. 완전 비상 모드예요. 아, 그건 내가 오면 바로 밥 먹을 수 있게 밥상을 딱 차려놓으라고 내가 그랬잖아. 아, 미안해. 첫째 밥 준비하느라고 바빠가지고. 아, 참. 3분 안에 밥 차려놔. 호랑이보다 무서운 남편은 저를 늘 초조하고 불안하게 만드는데요. 아, 여기 먼지 좀 봐. 아니, 대체 네가 집에서 하는 게 뭐야? 아우. 냉장고 꼬라지 좀 봐라. 이거 왜 이래 이거? 집안 청소 검사도 모자라 폭풍 잔소리까지. 근데요, 이거보다 더 못 참겠는 건요. 아, 여보, 발 좀 주물러 봐. 아, 주물렀다. 다 하네. 다 못하네. 뭐? 아, 여보, 나도 힘들어 죽겠어. 당신이 나 좀 주물러줘. 어딜 남자가
남자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아니 지금이 혹시 조선시대인가요? 남자일 여자일 따로 구분까지 하는 가부장적인 저희 남편 좀 제발 싹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네요. 어저께 정말 나 숨이 막혔잖아요. 이 사연 딱 보는데 그냥 체키가 딱 느껴지더라고요. 답답해서. 그래서 한방통닭 먹고 잤어요. 닭으로 눌렀어. 예, 눌렀어요. 눌렀어. 여자 입장에서는 어때요, 정말 조이하고 슬기는? 별로예요. 네, 별로예요. 아니 조이가 화났어 지금. 어딜 가나 사랑받을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 남자라면 슬기는 처음부터 사랑하지 않았어요? 네. 그럴 것 같아요. 호감을 안 느낄 것 같아요. 맞아. 호감을 안 느낄 것 같아요. 맞아. 근데 결혼하고 나서 싹 변해 갑자기. 어머, 근데 그런 게 더 나빴어요. 그럴 수 있어. 정말 그러면 문제네요. 페이커. 별로예요. 페이커. 별로예요. 페이커는 가부장적이에요? 어떤가요? 빨리 대답해 주세요. 저는 가부장적이진 않고요. 저는 오히려 이런 거를 좀 싫어해요. 네, 그래서 페이커가 이 남편한테 게임 용어로 해주고 싶은 말 있어요? 좀 트롤한 것 같아요. 트롤이 뭐예요? 트롤. 이게 무슨 뜻인가? 그러니까 트롤이라는 게 뭐라 말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트롤이라는 게 뭐라 말을 해야 되지? 트롤 말고 트롤!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설명도 못할 걸 왜 꺼냈어요, 얘기를? 오늘의 고민의 주인공 한번 모셔볼게요. 고민의 주인공 나와주시죠. 나와주세요. 도현 씨가 에스코트 해주실래요? 남편이 가부장적이라 정말 고민인 거예요? 예, 제가 조선시대에 꼭 살고 있는 것 같았고 결혼 전에는 전혀 가부장적이지가 않고 세심하고 잘 자상하고 자상하고. 그러면은 이제 집안일은 다 온전히 다 둘째 낳고 난 뒤에는 집안 살림 누가 다 내 몫이고 도와달라고 그러면 나는 남자니까 안 된다고. 둘째 때는 그럴까? 이것뿐만 아니고 거의 잔소리를 많이 해요. 잔소리. 애기 아빠가 일 끝나고 퇴근하고 오면은 미리 밥이 다 차려져 있어야 되니까 나한테 전화를 해요. 당 떨어졌으니까 도착해서 바로 밥 먹게 밥 차려놓으라고. 애기들 보면서 밥 하기가 참 힘들어요. 아우, 힘들죠. 예, 돌보면서 그 애기들도 막 붙들면서 왜 안 놀아주냐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애기 아빠는 퇴근하고 집에 오면은 왜 밥이 준비가 안 돼 있냐고 막 성질을 내고 화를 내고 그러니까. 그리고 청소하는 거 맞아? 이러면서 이렇게 딱 하면서. 뭔지 만져보면서? 응, 화장실 너무 더럽다고 본인이 청소하면서 내 옆에 붙어갖고 이게 왜 이렇게 청소를 했냐고. 냄비는 또 이게 뭐냐고. 냉장고는 또 왜 이렇게 정리가 한 개도 안 됐냐고. 이렇게 들어도 정신없어. 그럼 혹시 집안일 좀 고생했다면서 좀 토닥토닥하고 좀 챙겨주고 그런 건 아예 없으신가요? 그런 적이 있어요. 아니, 하물며 발까지 주물러 달라고. 네,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서서 일을 해서 맨날 밤마다 꼭 10분씩 주물러 주는데 그것뿐만 아니고 누워서 이거 갖다 달라 저거 갖다 달라 얘기도 하고 밤에 먹기 싫은데 배고프다고 라면까지 끓여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본인이 끓여 먹으면 되는데 또 같이 안 먹으면 또 화를 내요. 남편이. 아내가 아플까봐 나는 걱정이에요. 이 스트레스에 막 열이 나고 아시죠? 이러면 살도 이렇게 안 돼요. 안 빠져요 또. 먹는 쭉쭉 살로 다 가요. 남편 아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에 너무 그럼. 극하게 공감을. 그리고 새벽에 5시 반에 출근을 하는데 옷 매무새도 봐야 되고 가는 거 배웅도 해줘야 돼요. 아이고야. 꼭 새벽에 일어나서 배웅해달래요? 네. 왜요? 혼자 나가는 게 적적하대요. 혼자 나가는 게. 다 자고 있는데 혼자 나가는 게 싫대요. 근데 왜 그거를 다 해주세요? 그냥 안 해주세요. 안 해주면은 화를 내고 문을 쾅 닫고 말을 안 해요. 내 아, 말을 삐지네. 무시하고. 삐지기도 눈치 하는구나. 주고 공포감 조성하니까. 남편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또 다른 입장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나오신 거죠? 남편? 예, 남편이 나오신 거죠. 조선시대에서 온 우리 남편.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은이 아빠 정재환입니다. 지금 아내 고민을 좀 들으셨는데 좀 이해되세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왜 제가 여기 대국민 앞에서 나와 있는지도 솔직히 불만이고요. 예, 그러니까 좀 처음에는 반대를 전에까지 아내분이 했지만 하신 얘기가
전부 다 사실이긴 해요? 아내분이 하신 말씀이?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아내가 고민이 아니라고요? 그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니까요. 그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니까요. 제 생각에는 집안일은 아내 몫이고 밖에서 일하는 거는 제 몫이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건설 현장에 일을 하면은 피곤하고 아침 6시에 출근해서 저녁 5시에 오는데 그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무지 힘이 들어요. 그리고 가부장적으로 얘기하시는데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하고 저랑 따로 밥을 받아 먹고 할머니하고 이제 여자들은 따로 부엌에서 이렇게 드시고 해서 그렇게 지내온 세월이 길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그렇게 그런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옛날 아버지들은 가부장적이지만 잔소리를 많이 안 하셨잖아요. 이거 청소해라 뭐 이건 안 했잖아요. 잔소리는 제가 한 번 해보고 2번 가르쳐주고 3번 알려주면서 했는데 그대로 안 되니까 제가 피곤도 하고 집에 들어오면은 밥도 안 차려놓고 신경이 예민해. 남들도 다 그럴 거예요. 배도 고프고 이러면은 항상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예. 예, 어떤 때는 일부러 트집 잡으려고 예, 자기 옷도 바닥에 놔두고 3일 동안 말 안 하고 있다가 너 이거 청소 안 했어 이렇게 얘기한 적도 많아요. 아, 일부러? 네. 아니 저희가 좀 여쭤봐요. 일부러 그랬. 아, 그냥 저는 그냥 이제 조이는 지금 말을 섞기 싫은 거예요. 저는 근데 궁금한 게 요즘에 이제 가부장적인 풍습이 좀 안 좋다는 인식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금 궁금해요. 아니 페이커가 정말 우리보다 게이머라 그런지 앞서가요. 그러니까 마지막 질문이거든요. 아니 아내 입장에서 일부러 트집 잡으려고 하는 것 같다는데요? 라고 질문할 것 같은데. 일부러 트집 잡죠. 일부러? 네, 일부러 왜요? 트집 잡았어요. 왜요? 왜냐면 배도 고프고 힘들게 들어왔는데 집에 아무것도 안 차려져 있고 어지럽고 이러면은 기분이 많이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너도 한번 눈물 쏙 빠지게 한번 당해봐라 식으로 눈물 쏙 빠지게 한번 당해봐라 식으로 아내가 뭘 잘못했어요? 열심히 일한 것밖에 없는데 집에서. 본인이 기분 안 좋으면은 새벽에 물 먹는데 수저 하나라도 지저분하면 내 새벽에 날 깨워서 씻으라고 그래요. 어머. 수저 더 엎어서. 이렇게요? 네, 엎어갖고 다 씻으라고. 그 깨끗하게 안 해놓으니까 제가 수저통을 엎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엎어놓으면 기분이 괜찮아져요? 네. 근데요, 하시니까 그때 그냥 하시는 것 같지. 없잖아요. 그거 안 치우면 어떻게 돼요? 안 하면 더 난리 나요. 또 커지니까요. 네, 일이 더 커지기 싫어서 그냥 자다 졸려도 그냥 해요. 그럼 남편분은 정확히 어떤 일을 하세요? 예, 건설 현장에서 반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장님이 되기까지 거기서 막내 생활도 했었고 그러다가 조금씩 경험 쌓고 지금의 반장님이 되신 거잖아요. 근데 예전에 젊었을 때 그 반장님이 야, 너 일이 있다 이래가지고 막 그러면 그때 너무 힘들지 않았어요? 막 계속 욱하고 막 화를 내면은? 깔끔하게 해서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깔끔하시다니까. 아주 사람이 일관되고 그래요. 자, 혹시 남편이 따님들 훈육 방식은 어떻게 하세요? 쉬는 날 피곤해서 잠을 자면은 애기들이 놀자고 아빠한테 달려들어요. 그러면은 하시면서 성질 내고 3살, 4살 애들한테요? 네, 성질 내고 큰애가 눈치 보면서 아빠 무서워하고 둘째는 또 방 어지럽혔다고 엉덩이 팡팡 때리고 3살짜리를? 그건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첫째가 둘째를 또 때렸는데 너도 당해봐라 그러면서 애기 아빠가 첫째를 똑같이 첫째를 똑같이 했어요. 엉덩이를 아니면 어디? 첫째가 둘째를 발로 얼굴에 탁탁 때렸는데 예. 애기 아빠가 그거 똑같이. 아, 뭐 똑같이 그걸 발로 했어요? 아버님. 아버님. 네, 얘 어떻게 된 거예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제가 좀 거칠긴 해도 그 훈육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도 한번 맞아봐야 그 아픔을 아니까 안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아빠 훈육이라고 발로 때리는 생각하고. 거예요? 네. 그 다른 강도가 집보다- 똑같지가 않잖아요, 아버지. 날발하고 크기도 다르고 냄새도 다르고 막. 그 아내가 육아하는 모습이 좀 못 믿어요. 답답해요 보면.
예, 다른 집 아들 둘 있는 집은 엄청나게 정신이 없더라고요. 우리 집은 다른 집에 비해서는 양반이에요. 와이프는 딸을 둘이 키우는데 왜 그렇게 답답하게 어려워하는지 모르겠어요. 3, 4살짜리 아이들을 하루 종일 쫓아다니는 엄마는 안 힘들 것 같아요. 힘이 들겠죠.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 이제 갑자기 왜 와서 그래? 저희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예. 본인의 주장대로 가세요 아버님. 예. 끝이 어떻게 끝나는지 보자고요. 예. 두 분의 측근이 지금 나오셨거든요. 결혼 전에 함께 한 4, 5년 정도 같이 살았어요. 진짜 그럼 친한 남편의 친구네. 성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겠네요. 예, 그렇죠. 착하고 되게 집안일 많이 도와주고 가정적인 면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저도 오늘 이 이야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친구도 놀랬대요 지금. 원래 그런 확 성격이 변해, 확 아닌데. 변했어 갑자기. 살림도 하고 요리도 하고 거의 혼자서 도맡아 하다시피 했었거든요. 이 남편이 네. 근데 왜 결혼해서는 전혀 그걸 안 하는 것 같아요? 결혼의 벼슬이겠죠. 벼슬이라 남편이 되고 나서 그러니까 예. 잔소리 혹시 했나요? 그 친구가? 아니요. 오히려 제가 더 잔소리하는. 어떤 요리가 맛있었나요? 친구가 해준 요리 중에. 된장찌개, 뭐 해물탕 그런 거 맛있게 잘합니다. 네. 남편이 그런 거 해준 적 있어요? 된장찌개는 해줬는데 해물탕. 된장찌개는 끓여줬대요. 늘 애매하게 한 번 정도 또 해줬어요. 여기서 안 해줬어야 되는데 진짜. 알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아내 측근을 모셔봤습니다. 같이 살면서 이렇게 형부랑 언니 사이도 좋았는데 신혼초 때도 이렇게 언니가 혼났거든요. 형부한테 제대로 청소 안 하거나 뭐 이렇게 설거지도 언니 깨끗하게 하는데 형부 눈은 되게 잘 안 보였어요. 더 기준에 맞춰야 돼요. 형부 기준. 형부 기준에 맞춰야 된다. 그 깨끗함이. 제가 그때도 볼 때 되게 많이 속상했었어요. 언니를 좀 착해요. 마음이 열어서 형부한테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얘기는 안 하는구나. 얘기 안 해요. 언니 혼자 올 때도 많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동생이 저한테 이렇게 하소연하고. 네. 너무 착해 보이시고. 이모 입장에서는 언니와 형부가 어떻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집안일 좀 같이 나눠 했으면 좋겠어요. 언니 또 알바도 하거든요. 알바해요, 알바. 무슨 알바를 해요? 이 애 둘 키우면서? 애들 유치원 보내놓고 3시간 정도 식당에서 생활비를 신랑이 관리를 하니까 주는데 눈치 보여요. 그 탈모가 있어갖고 탈모 클리닉 하고 싶은데 그 30만 원이라는 돈이 신랑이 못하게 해요. 아내가 알바하고 있는 거 알고 계셨었어요? 네, 알고 있어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자기가 하고 싶다니까. 머리가 빠지니까 스트레스 받으시니까. 아니 조이가 처음으로 말을 꺼냈어요. 왜? 참다. 아니 조이. 그러면 돈을 도와주시면 되잖아요. 돈을 안 주는 것도 아니에요. 안 제가 주셨다던데요? 체크카드까지 주고 신용카드까지 가족 카드로 만들어서 남편 말씀 들어보니까 뭐 눈치 보지 말고 체크카드, 쓰시지. 뭐 신용카드 그리고 또 일정액을 쓸 때마다 허락을 받고 써야 되니까 부담이 되고 알바해서 내 돈 벌어서 내가 쓰는 게 오히려 낫겠다 싶어서. 그러니까 돈을 쓸 때마다 그렇게 허락을 늘 받아야 돼요. 다른 큰 것도 돈 들 마찬가지로. 때는. 예. 아니 탈모까지 올 정도로 스트레스가 심했어요? 제가 시어머님 모시고 산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요? 네. 같은 집에서?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작도 안 했다고. 와, 애들 둘에다가 시어머님 또 살펴드려야 되니까 그럼 시어머님이 육아를 좀 도와주시나 보다, 그죠? 그럼 시어머님이 육아를 좀 도와주시나 보다, 그죠? 아니시래요. 시어머님이 초기 치매세요. 그래서 어머님이 의사소통하고 걷는 거는 가능하신데 다행이시다. 그 기저귀도 봐드려야 되고 화장실 뒤처리도 제가 다 해야 되고 목욕은 씻겨드려야죠. 다 내가 다 씻겨드리고 그러고 있으니까 그 남편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밤에 기침만 해도 내가 다 일일이 가서 봐야 되고 기침만 하시면 남편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아내를 깨워요? 예, 나보고 가서 보라고 어떻게 됐냐고. 본인의 엄마인데? 네. 그러면 얘기하지. 당신이 봐. 이렇게 말해본 적 있어요? 오빠는 아들이니까 난 남자니까. 이게 남자고 여자고 무슨 상관이야. 그게 본인 어머니시고.
힘든 건 알고 있죠. 근데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왜 시어머니니까 무더름이니까. 그러면 본인이 네, 다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 저희, 욕하면 안 돼요. 언니도 지금 두 주먹 북불 쥐고 참고 있어. 언니도 참어. 저희 자네가 못 참을 게 뭐 있나? 네. 아니 그러면 아들이잖아요. 아들이시면 어머니를 직접 간호해 주셔도 되지 않아요? 제가 남자다 보니까 그 뒤처리 같은 걸 이 와이프는 같은 여자잖아요. 제가 못 해줄 수 있는 것도 해줄 수 있고 어머니도 남자인 제가 해주는 것보다 덜 불편하실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너무 잘하셨네요. 그러면 하나만 여쭤볼게요. 엄마도 여자분이시고 아내도 여자분이니까 목욕이나 뭐 이런 거는 할 수 있죠. 그죠, 아내가. 그런데 자다가 어머니가 기침 소리나 이런 게 나면 아내 깨울 건 아니잖아요. 무슨 일인가는 아들로서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귀찮아서 그래요. 피곤하고 몸무게는 거의 비슷해요, 둘이 지금. 피곤하고 힘드니까. 아니, 새벽 우리도- 일찍 또 내가 나가야 아니, 되니까. 우리도 귀찮죠. 귀찮은 거로 따지면. 그러면 따님분들이 나중에 결혼을 하셔서 지금 아내분이랑 똑같은 생활을 하신다면 마음이 어떠실 것 같아요? 새벽에 자다가 깨서 그 엎어진 숟가락 젓가락을 씻으면서 저 같으면 되게 비참한 마음이 들 것 같거든요. 도와줘야 된다는 인식은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옮기지 못하시죠. 인식은 있는데 제가 피곤하니까 아니 아내도 피곤하죠. 그러면 들어오셔서 야 오늘도 고생 많았지. 아 얼마나 힘들었니. 이런 어떤 칭찬이라든가 위로의 말이라든가 좀 그런 말을 해주세요 남편이? 아예? 들어본 적 없어요. 아, 정말 슈퍼우먼이세요. 정말 뭐 몇 시간 주무세요? 6시간 자나? 쭉 6시간이 아니고요. 그렇죠. 1시간은 한 번씩 일나요. 이게 제가 봐도요. 자는 게 아니지. 그리고 약간 걱정 지금 하는 게요. 네. 이제 딸들이요. 그 주위에 아버님밖에 없죠, 남자는요. 그러면 이렇게 사는 거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남자를 만났을 때 이제 아버님하고 똑같은 생각하는 남자가 자기하고 맞는다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저기 남편께서는 가정에서 본인이 차지한 위치가 어떤 위치라고 지금 생각하고 계세요? 내가 이 집안에. 제일 윗사람이고 가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가장의 역할이 뭘까요? 뭐예요? 우리 가족의 희망이죠. 그렇죠. 네. 근데 지금은 어떤 것 같아요? 아빠만 오면 아내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조금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아내 행복하게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저를 겁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인데 계속 이렇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언제까지 이렇게 버티겠어요? 그렇죠. 아니요. 극단적인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 여기가 나온 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마지막 기회예요? 여기 나왔는데도 남편이 변함이 없으면 그때는 이혼까지 생각해야지. 그 정도로 힘들어요? 좀 거의 다 왔어요. 네. 이혼이란 말을 네. 저도 깜짝 놀랐는데 어떠세요? 앞으로 제가 육아에도 좀 아니 앞으로는 말고요. 지금 이런 말을 처음 아내 입에서 나왔잖아. 아내가 착하다는 건 아시죠? 착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착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아유, 제발 좀. 아내가 다른 분에 비해서 순한 건 아시죠? 순하죠. 순한 거 알죠? 그런 게 네네. 착한 건데. 순한 사람이 입에서 이런 말 나온다면 정말 많이 지는 힘든 게 거다. 싫은 것 같아요. 힘들다는 걸 아시죠? 대답하기가 사실 좀 네. 이제 난감한 상황이죠. 왜냐면 아버님이 살아온 세계에서만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뭐 다른 집 다 이런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 뭐 아버님의 잘못만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는 아셨잖아요. 이제는 바뀌셔야 돼요. 인정하고 미안한 건 미안하다고 사과할 줄 아는 용기도 필요하고. 네,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아내분은 좀 시간적인 여유가 나면 남편이랑 하고 싶은 일 있어요? 같이 바닷가에 여행 가고 싶어요. 제주도에. 신혼여행 때 제주도에 놀러 갔었는데 또 가고 싶어요. 제주도. 신혼여행 못 갔잖아요 나는. 부럽다. 저기 마지막으로 놀러 가본 적은 언제세요? 그게 다예요. 신혼여행이 끝이에요? 네. 그러면 5년이 지나갔네요. 그럼 저기 혹시 스킨십이나 애정 표현은 뭐 자주 해주는 편이에요?
애정 표현은 해주세요. 네, 잔소리 그렇게 하는데 애정 표현을 해요? 해요. 애정 표현. 애매하다니까. 집안에 먼지가 그게 뭐야? 먼지가 그게 뭐냐고. 다음부터 청소 똑바로 하라고. 애매해. 그러면 아내분 그냥 상상을 해볼게요. 제주도에 가서 단둘이만 있다면 애들 다 재워놓고 우리는 귤하고 감이에요. 귤하고 천혜야. 철석. 여기 파인애플. 네. 자, 둘만 있는 거예요. 남편한테 하고 싶은 거 직접 얼굴 대고 해요. 육아도 같이 도와주고 잔소리도 좀 덜했으면 좋겠어. 또 바람이 있다면 뭐 있어요? 나만의 시간을 좀 갖고 싶다든지. 지금은 내가 시어머니 모시고 애들 보고 하니까 너무 힘든데 그게 얘기할 데가 없어서 너무 힘이 들어요. 근데 내 얘기를 남편한테 하면 남편이 다 받아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니까 어머님 얘기를 하면 오히려 더 화를 내고 내가 오늘 이랬어 이러면 오빠가 이거 그게 왜 그러는데 그게 뭐 이렇게 하면서 화를 낸 적이 많아요. 어머니 얘기하면은 어머니 얘기하는 걸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화를 내요? 오히려 궁금해야지. 그렇게 얘기하면은 어머니가 점점 나빠진다는 걸 듣는 것 같고 어머니가 벌써 거기까지 갔나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걸 그래서 아셔야 된다니까요. 부정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미안함이 밑에 있는데 얘기하면 더 미안해질까 봐 아예 말씀을 안 하시는 것도 있는 거예요? 미안하죠. 아내가 그렇게 고생한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럼 화내지 말고 고생한다고 얘기해 주셔야지.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제가 그 표현력이 좀 짧아서 그런데 아니 화난 건 표현력이 그렇게 좋으시면서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어딜 빠져나가셔요? 어떤 마음인지는 알 것 같은데 절대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돼요. 그럼 저도 어머님이 이제 4년 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항상 투병하실 때 우리 아내가 되게 많이 어머니 옆에서 병수발을 다 하고 너무너무 고마워서 밖에 늦게까지 일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도 들었지. 사실 너무나 고마워서.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그 아내와 좀 더 다른 느낌의 사랑이 생겼어요. 너무나 감사한 느낌의 사랑이 생겨서 그 아내를 보는 눈이 더 달라지게 됐고 사랑이 더 커졌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 아내가 지금 바라는 점 이제 들어줄 수 있어요? 좀 같이 얘기도 들어주고 수고했다고 다독거려주기도 하고. 네 해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한번 해보세요, 먼저 지금. 여보 항상 고마워요. 내가 감사하고 말로는 내가 못했지만 마음만은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사랑합니다. 자, 우리 조한 씨부터 갈까요? 제가 지금 제일 걱정하는 게요. 누가 눌렀죠? 슬기? 제가 눌렀어요. 이게 게임이 아니에요. 게임이 아니라고. 지금적이죠. 아니 이런 거를 게임 용어로 뭐라 그래요? 자기 순서 아닌데 치고 들어오는 거 성급하게 뭐예요? 치고 들어와가지고 예. 트롤입니다. 고민이다. 고민이에요. 저도 당연히 고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 들으면서 마음이 아팠던 건 아내분의 삶에서 지금 본인이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라도 자기 자신을 이렇게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정말 그 남한테 심통 부리는 거는 다 돌려받아요. 나중에 경험 있어요? 네. 돌려받았던? 많아요. 육아 가사 노동이 지금 얼마 전에도 나왔잖아요. 통계가 200 얼마가 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환자들 아프신 분들 이렇게만 해도 몇 시간에 5, 6만 원이에요. 아내가 집에서 놀고 먹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남편보다 더 벌어주고 있어요. 오늘부터라도 남편이 최소한 이런 거는 해줬으면 하는 거 있으면 딱딱 얘기를 해줘봐요. 주말이라도 4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3-4시간 정도.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혼자 하고 안 혼자 하더라도? 있고 싶어. 예. 4시간은 좀 그럴 것 같고 3시간이나마
남자가 째째하게 그거. 그래도 뭐 4시간 하겠습니다. 좀 더 자게 이렇게 놔두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배웅하는 사람만 쓸래도 한 달에 그것도 한 150 들어요. 고민이 되면 눌러 주세요. 몇 표나 나왔는지 한번 보여주시죠. 그냥 고려에서 온 것 같아, 고려. 자, 100! 무거운 고민. 안녕하세요. 19살 아들을 둔 40대 주부입니다. 보통 자식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고 하잖아요. 근데 전 아들이 먹는 것만 봐도 그냥 속이 터집니다. 저희 아들은요, 아침부터 아이스크림 먹고 밥 한 대접, 찌개 한 냄비, 달걀 8개, 햄 통조림 1캔, 그리고 참치 통조림 2캔까지 싹 비우고요. 아침입니다. 한 번에요. 운동선수인가 보네. 점심엔 학교에서 급식 먹고 빵 먹고 음료수 먹고 진짜 무식하게 많이 먹습니다. 하루는 아니 여기 있던 비빔면 어디 갔어? 세 개 있었는데 내가 다 먹었어. 음식만 보이면 죄다 싹쓸이를 하는데 이렇게 먹다 보니 제 아들 현재 키 175cm에 몸무게가 100kg이 넘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너 이러다 큰일 나겠다. 너 안 되겠어. 당분간 저녁 금지야. 아 엄마 배고프다고. 어찌나 때를 쓰는지 결국엔 초코파이 한 상자라도 먹어야 잠잠해지는데요. 상자를 먹어야 잠이 사과 한 상자가. 아들만 보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제 아들 좀 말려주세요. 이렇게. 초코파이 한 상자를 먹어야 잠이 든대. 와, 대박이다. 저는 이제 그 지방에서 올라왔으니까 신인 때는 돈을 잘 못 벌잖아요. 그래서 아시는 분이 이제 소고기를 사준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신이지. 정말 신이지. 좀 사줘. 저는 그때 이제 혼자서 소고기 7인분까지 먹어봤어요. 소고기를. 네. 아, 제 동생들 중에요. 365일 동안 돈가스를 먹는 거예요. 300 매일 그러니까 먹는 건데. 예, 그래서 여자친구하고 사귀고 있었는데요. 1년 동안. 1년 동안 돈가스를? 네, 그래서 바로 돈가스 먹다가 먹으면서 헤어졌어요. 돈가스 먹으면서. 예. 야, 고민의 주인공 나와주세요. 임식평 씨가 좋을 것 같아요. 인상이. 표정 자체가 얼마나 맛있게요 하고 계신 거예요. 자, 어머니 요리 잘하시죠? 네, 잘합니다. 예. 우리 아들 몸무게가 지금 어떻게 돼요? 지금 키가 175에 좀 말하기 부끄럽지만 한 110kg 정도 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약간 통통했었거든요. 근데 살찌지 말라고 태권도, 검도, 뭐 합기도 그런 걸 계속 시켜가지고 약간 통통한 정도였었는데 중학교에 가니까 이제 학원도 가야 되니까 학원을 다 끄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사춘기도 오고 식탐도 막 늘어나고 살이 하루 막 이렇게 살이 막 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복이 맞는 게 없는 거예요. 며칠 있다 입학인데 진짜 이거 난감한 거예요. 그래서 양복점이 있는데 교복을 맞춰주는 곳이 있다. 거기 그래서 입혀갖고 입학 다행이네. 그랬었어요. 근데 아까 아침 제가 사연을 네, 읽어드렸잖아요. 네. 근데 진짜 그렇게 뭐 네. 그렇게 먹는 거예요? 밥은 기본적으로 대접으로 공기가 아니라 대접으로 한 대접에다가 찌개를 뭐 제가 좋아하는 게 뭐 부대찌개, 뭐 닭도리탕, 뭐 28cm 웍 이렇게 있거든요. 거기다 한 냄비를 이렇게 끓여줘요. 그러면 28cm 지금이 28cm. 28cm 웍 있잖아요. 프라이팬인데 깊은 거. 깊은 거. 그러면 그거 하고 또 그거 잠깐 기다려. 그거 하고 나서 그 옆에 또 계란말이를 또 붙여줘요. 근데 계란말이를 한 7, 8개를 참치도 거기 중요한 건 마요네즈를 넣고 비벼요. 참치 마요. 네, 그거를 해서 이렇게 딱 놔줘요. 참치 마요. 아이스크림까지 먹고 그리고 학교를 가요.
아니 얘가 아침 아이스 부지런한 아니 부지런하다. 무슨 의식 같다, 느낌이다. 응, 일찍 일어나서 그걸 다 먹어요? 그리고 또 점심에는 또 학교 가서 밥 먹잖아요. 그리고 그 정도 먹었으면 좀 덜 먹어도 되는데 먹고 친구들 먹다가 이제 안 먹는 거 남긴 거 다 있으면 먹어. 그것도 먹고 아침밥 네. 한 끼가 돈을 계산하면 얼마 정도 나올까요? 우리 생활비의 한 50% 정도 이상 비 아닌가. 그 정도요? 그 정도로 많이 먹어요. 근데 중요한 게 얘가 식탐이 장난이 아니에요. 우리 식구끼리 고깃집을 가잖아요. 고기를 구우면 굽는 저쪽이 다 먹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솔직히 아들 입에 들어가니까 그냥 우리는 된장찌개 시켜가지고 밥만 먹는 거예요. 아니면 냉면. 거기서 친척 또 모임에서는 안 그러겠죠, 친척. 그거 안 그렇지 않아요. 친척 모임에서 보는 눈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좀 그런 데 가면 눈치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동생네 부부하고 횟집에 가가지고 회를 대짜리를 2개를 시켰는데 자기 앞자리에 있는 거를 막 먹기 시작 흡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던 이제 자기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옆집에 옆에 넘어가고 그것까지 다 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생이 야 민우야 너 진짜 먹어도 해도 너무하게 먹는다. 못 먹는 건 없고요. 중요한 건 또 편식이 심해요. 야채 같은 거 안 먹나? 야채를 안 먹죠. 그러니까 쫄면 하면은 콩나물도 맛있고 그 양배추도 맛있고 당근 다 맛있잖아요. 야. 그거를 매력 덩어리들이 다 빼. 걷어내는 거예요. 일단 아들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래도 우리가 어른들인데 한번 일어나서 인사해줘. 자, 인사해서 차렷. 안녕하세요. 저 뒤에 계신 분한테도. 아들 뒤에 계신 분들한테도. 안녕하세요. 귀엽네. 귀여워. 만화에서 본 것 같아. 집에만 있고 그러면 걱정일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느낌이 되게 밝은데 얘가. 성격도 되게 좋은 거, 활발하고. 뭐 그런 편이에요? 여기 고개를 숙이세요. 카메라에 어떻게 나올까 지금 좀. 아이 뭐 지금 카메라에 이렇게 나와요. 엄마의 고민 이해가 돼요? 그렇게까지 많이 먹는다고는 생각 안 해봤어요. 그래요? 우리가 보기엔 그렇게까지 많이 먹는데 밥 한 대접하고 찌개 냄비 하나 다에다가 막 그 정도 먹는 거는 한 번이에요? 2번이에요? 아니면 일주일 내내예요? 여러 번. 그렇죠. 여러 번도 아니고 여러 번. 평소에 아들이 먹는 밥상 사진을 저희가 치킨 야, 치킨이. 야, 치킨이 저기 8조각. 봉이 8조각. 이게 몇 줄이에요, 엄마? 이게 몇 줄이에요, 엄마? 저걸 다 먹어요? 아니 저게 다 먹는다고? 에이 설마. 에이 그건 아니고 아니 김밥 10줄이에요. 10줄이에요. 근데 제가 김밥은 또 썰은 거는 또 안 먹어요. 이렇게 통 이렇게 들고 먹어? 통으로. 그래서 통으로 지금 먹는 거예요. 이거 다 드신다고요? 맛있겠다. 오, 빈대떡 좋아. 아니, 어머니. 정신이 너무 좋아서 안 먹을 수가 없어요. 음식을 잘하시는 아, 산적이 저 장조림도 한 끼예요? 네, 한 끼. 네, 한 끼. 끼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저기서 메추리알은 또 안 먹어요. 고기만 골라 먹어. 고기만.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너무 막 먹으니까 이렇게 계속 하면은 같이 어울리려고 사람들이 안 하거든요. 저도 먹을 때는 저도 이성을 잃나 봐요. 저도 모르겠어요. 눈치를 보는데 그래도 무한리필집 이제 생겼으니까 이제 그런 데를 가는 거죠. 많이 먹을 땐 진짜 어느 정도 먹어요? 그럼 자랑 한번 해봐요. 와 자랑! 자랑이야. 무한리필집 가가지고 5, 6인분 정도? 고기를? 그 정도 먹고 냉면 먹으러 가야죠 이제. 꽃배기를 일단 시킨 다음에 네? 살이 추가해서 딱 먹고 그걸 먹는 거예요. 맛있어요. 꽃배기에 살이 추가. 꽃배기에 살이 추가. 그 언제부터 살이 찌게 된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운동을 막 했잖아요. 그 다음에 6학년 때 딱 끊고 중학교 앞에 11이 있어요. 콜라를 1+1 이벤트를 한 거예요. 2병씩 아침마다 마시니까 아침마다? 그때부터 찌기 시작한 것 같아요.
중학교 들어가기 전 모습 어떤 모습인지 사진 준비해 오셨다는데. 아우 귀여워라. 전에는 까만 옷을 안 입었어요. 네. 저는 유치원생 된 것 같아요, 그죠? 네. 아우. 이때는 언제? 초등학교 졸업 사진. 배가 이제 엄청 이제 나오고 있네요. 예전에 너무 귀여웠던 그 모습 보면 어때요? 본인이 살 좀 이제 빼고 싶다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지금은 딱히 빼고 싶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다이어트를 한번 제대로 시켜보신 적은 없으세요? 집 앞에 초등학교 있거든요. 거기를 좀 돌자 1시간씩. 한 이틀은 따라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3일째쯤 깨워도 안 일어나고 짜증을 부리는 거예요. 또 한 번은 또 복싱이 또 살이 또 빠진다고 엄청 그러잖아요. 빠지시고. 그래서 며칠 다니더니 엄마 거기에 너무 땀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당연하게 나는 냄새인데. 그러니까 가기 싫다 그래서 며칠 만에 또 때려치고 뭐 아까 보셨듯이 냉동식품 뭐 치킨 뭐 그런 거 아니면 먹지를 않으니까 비빔밥 맛있잖아요. 비빔밥. 맛있죠. 그러니까 제가 했는데 안 먹고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이 많죠. 얘를 또 굶길 수는 없잖아요. 또 엄마가 약해 마음이 지금. 일단 맛없으면 그냥 안 먹고 싶어요. 저는 김치 같은 것도 이거 오늘은 맛있다 그러면 먹고 맛없어 그러면 안 먹고 라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조금이라도 뿌리면 못 먹어요. 되게 입맛이 까다로우신데 그러면 본인이 직접 이렇게 해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 손맛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면 좀 적게 만드는 건요? 네. 그리고 양을 적게. 아니 근데 양이 있는데 양만큼 줘야죠. 아니 어머니가 네, 엄마가 많이 준다니까 지금. 어머니가 다 해주면서 걱정을 하시는 게 다 그게 문제네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이런 거를 초창기에 할 때인데 편식이 너무 심한 초등학생이 있었어요. 예, 제때 딱 줘가지고 계속 안 먹으면 그때 치우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배고프다고 해서 중간에 달라고 그러는데 그때 안 먹으면 못 먹는 거예요. 이틀 정도 지나니까 김치도 먹더라고요, 애가. 예. 근데 안 줘보기도 했는데 안 먹어요. 그게 얼마나 이어졌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뭐 며칠까지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계속 안 먹으니까 걱정되니까.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더. 자, 바로 옆에 아버님 나와 계신데 아들 때문에 고민이에요? 근데 당연히 고민이죠. 심박권 신을 못 매요. 스스로. 손이 안 닿아요. 배가 나와가지고. 그 야채 위주로 해가지고 한번 먹였어요. 먹자마자 토하는 거예요. 그 먹은 음식을 토하니까 이제 저로서는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안쓰럽죠. 근데 그거를 아버님이 옆에서 딱 좀 잡아주면 그러니까 아빠가 되잖아요. 결혼한 뒤로 5년 정도 있다가 애가 생겼었고 그리고 돌 지날 때부터 고관절 있는 데가 썩는 병에 거의 걸렸었어요. 썩는 다리는 안 자라니까 균형이 안 맞잖아요. 그렇죠. 병원에서 뼈를 한 이마쯤 잘라내야 된다고. 그렇다 보니까 아들이 해달라는 거, 뭐 맛있는 거, 뭐 그런 걸 다 해준 거예요. 예. 이해가 되네요. 그 그렇게 얘기 된 좀 거예요. 들으니까. 후회가 되고 걱정이 되는 거는 건강이 걱정이에요. 건강검진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 초고도 비만 나오고 기름진 음식을 먹다가 보면 항상 배가 아파가지고 과민성 대장 증상이라고 그러나요? 네. 그래가지고 약도 먹고 중요한 게 이게 뚱뚱하니까 자꾸 넘어져요. 넘어져가지고 넘어지는구나. 처음에는 놀래가지고 막 병원을 막 데리고 다녔어요. 이제 얘가 귀찮다고 이제는 안 간다고. 본인이 이렇게 식사량을 좀 조절하고 운동도 하고 해야 되는 걸 느끼죠? 뭐 좀 솔직히. 후회한 적은 없어요? 내가 왜 이럴까? 먹는 거 갖다가 후회한 적은 없어요. 뒷일은 생각 안 해요. 넘어질 때는 잡질리고 나서 내가 몸무게가 너무 많은가 뭐 이런 생각. 이런 생각 안 해요. 그건 안 해봤어요. 지금 해봐. 해봐야 돼. 아들이 혼자 스스로 깨닫게 해서 내가 바뀌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다 해주잖아요. 아까 신발끈도 못 묶는데 그럼 어머님이 다 묶어주세요? 19살인데? 잘 못하니까 제가 묶어주죠. 안 돼. 예전에 지금도 뚱뚱하지만 조금 더 뚱뚱했었거든요. 그러면 엄마가 음식을 주지도 않고 숨겨놓고 야단치고 그래서 몰래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뚱뚱한 사람 마음을 제가 잘 알아요. 그러니까 얘가 친구들한테 놀림 당하거나 자존감이 없어지고 그럴까봐 저도 야단을 못 치겠어요. 솔직히 마음이 안타깝고. 이해는 해요. 어때요? 친구들하고는 어떻게 지내요? 초등학교 때는
저도 진짜 놀림 많이 받았죠. 근데 중학교 때부터는 우유 급식 나오면은 친구들이 야, 한 개 더 먹어봐 그러면서 신기해하고 막 재밌어하고 그러니까 7개? 그렇게 한 번에 먹어본 그러다가 또 토했어요. 그러면 먹기 싫을 때도 먹은 적 있어요? 친구들이 막 원해서 아니면 친구들 기쁘게 해주려고? 저도 기분 좋아지니까 약간 그런 것도 많고 그러죠. 그런 의미까지 있구나. 이게 참. 그래서 친구, 저희가 한 분 모셨습니다. 뚱뚱하다고 놀리는 친구 그런 친구는 없어요? 축제 때 이제 빨리 먹기가 대회를 진행했는데 거기서 요구르트 40병이랑 사이다 1.25리터짜리를 원샷 때리고 나서 토를 했지만 1등을 했거든요. 그때부터 토를 했지만. 네. 그리고 이제 애들이 환호하고 신기하고 그래가지고 자신감도 생기고 막 자기 자랑거리 생긴 듯이 말하니까. 네. 그게 순수하게 진짜 신기하고 잘해서 막 다 칭찬하면서 응원하는 걸까요? 아니면 몇몇 친구는 좀 섞인 것 같아요. 그죠? 네, 느낌이 반반. 아무래도. 오늘 아들을 위해서 저희가 또 특별히 어떤 분을 모셨습니다. 오랜만이네요. 급했나 보다. 어머. 진짜 급하셨네. 어이구야, 한 번 먹을 때 많이 먹네. 안 끊어? 지금도 안 끊어요? 어머머머머. 좀 줄였어요, 물, 커피는? 큰 물통은 아예 버렸고요. 잘했어요. 좋아, 좋아. 그리고 커피도 제가 지금 많이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잘 봐야 되는 게 이 형이 어떤 형이냐면은 먼저 사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형이 이 형이야. 이 형이 이 형이야. 저랬던 형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150kg였습니다. 지금 몸무게가 제가 83kg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70kg 정도를 뺀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전 솔직히 이 친구 입장도 지금 이해가 좀 돼요. 저희 부모님은 저한테 그래서 뭐 식욕 억제제도 먹여보고 때려서 다이어트도 시켜보고 했는데 전혀 소용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의사분께서 살을 안 빼면 20살을 못 넘기고 죽을 수도 있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정신이 번쩍 나서 뺐었거든요. 살 뺄 생각이 그럼 전혀 없으신 건가요? 지금은 없어요. 근데 아까 발목 접질리는 거 되게 가볍게 생각하셨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발목을 다쳐가지고 지금 수술을 해서 발목에 인대가 아예 없는 상태예요. 맞아. 아예 없는 상태예요. 맞아. 자주 넘어져갖고. 그리고 심지어 지금 허리도 지금 많이 아파서 마약성 진통제도 먹고 있는 상태이고요. 계속 이렇게 살이 찐 상태로 간다면 나중에 저처럼 약을 달고 살아야 될 수도 있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괜찮나요? 그건 저도 좀 문제라고 생각하네요. 남 얘기가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경각심을 네가 가져야 되거든요. 아, 내가 진짜 심각한 상황이라. 그 전에 많이 먹었을 때는 지금 우리 동생처럼 많이 먹었어요? 아까 무한리필집 얘기 나왔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무한리필집에서 아예 쫓겨났거든요. 더했다. 선생님 너무 많이 먹는 거 같나. 선생님 이제 갔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우와, 더했네. 무한리필집에서. 저도 뺐으니까 친구도 전 충분히 뺄 수 있을 거라고 그럼. 생각하거든요.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살 못 빼시면 안 돼요. 나중에 대학교 가든 직장 생활을 하든 그때 빼려고 하면 더 뺄 시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꼭 지금 빼세요. 오, 그래. 아유, 준수가 오늘 좋은 얘기 많이 해줬네. 아들, 뭐 형 얘기 들어보니까 어때요? 살 빼야겠다는 생각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다행이네. 그래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얘기할 자격이 없지만 형이 얘기하는 건 형은 엄청 자격이 있는 거죠. 뭐 커서 난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꿈이 있어요? 웃기는 거 좋아하고 먹는 것도 좋아하니까 그리고 게임도 좋아해요. 그래서 BJ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지게 됐어요. 그 안에서는 주로 콘텐츠가 뭐예요? 게임이에요? 먹방이에요? 주로 게임을 하다가 시간 되면은 밥 먹고 그런 식으로 진행되겠죠. 게임하다가 밥 먹고. 그냥 깨밥. 방송할 수 있는 거 해가지고 진짜 300만 원 맞아요. 정도 그 정도 해가지고 컴퓨터를 사줬어요. 그랬더니 이걸 씨가 PC방을 가든지 뭐 이렇게 움직였는데 그나마도 안 하고 이제 집에서 게임하다 자다 게임하다 자다 아, 안 돼. 뭐 제대로 씻지도 않고 특히 안경 같은 경우도 오늘도 제가 닦아줬거든요. 닦지를 않는 거. 안경 알이 뿌예요. 안 닦아도 보여요. 일단 인터넷 방송 해본 적 있어요 혹시?
했는데 한 명도 안 들어오니까 점점 안 하게 됐죠. 밥 먹고 자고 이제 게임하고 그러면서 돈 버는 거 많은 사람들이 꿈꾸잖아요. 근데 너무 경쟁이 많다 보니까 힘들고 그리고 이제 재능이 남들보다 뛰어나서 이제 방송을 하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만 판단하시니까 좀 더 이제 현실적으로 생각해서 다른 것들을 좀 더 찾아봐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안녕하세요 나왔으니까 지금부터 몸이 변화하는 과정을 차라리 1인 방송에 담아봐요. 내가 열심히 의지대로 살을 빼고 있다는 걸 그렇지. 보여줘봐요. 그럼 오히려 더 많은 유저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자, 살 좀 많이 빼면은 이제 게임 한 판. 이런 거. 대충 넘어가자마자 정확하게 말. 110인데 지금 몇 킬로 빼면? 조금만. 본인이. 90. 90. 처음인 것 같아요. 저렇게 대답해 준 거 진짜 그리고 이게 날짜 정해놔야 돼요. 안 그러면 뭐 40살 돼서 뭐 이런. 해가 빨리 올릴 수 있지. 70 돼서. 그리고 저 친구 내가 딱 90 보니까 됐어요. 기가는 거야. 그럼 우리 다 죽었어요. 아무도 없어요. 화이트데이. 아니야. 1년 기다려주자, 1년. 1년 넘게. 내년 여름 어린이날. 5월 5월이 좋다. 괜찮다. 어린이날. 괜찮은데? 여기서 선택해요. 선물로. 만우절은 안 돼. 화이트데이. 화이트데이? 화이트데이. 화이트데이가 언젠지 지금 알고 얘기한 거지? 예. 근데 진짜 처음이에요. 이런 살 뺀다는 얘기 진짜 처음이에요. 여기 나오길 정말 잘한 거 그러니까요. 같아요. 어머니도 독하게 마음 먹으셔야 돼요. 저도 마음 독하게 먹고 옆에서 도와줄게요. 이번에는 표현부터. 그러니까 예전에 홍석천 씨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딱 1년만이라도 미쳐서 자기 몸을 만들어서 거울을 보면 나이가 들어서도 자기가 만들었던 그 즐거움을 알기 때문에 그 몸을 유지를 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다이어트 성공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진짜로. 홍석천이 또 그런 얘기도 했어요, 지난번에. 서도연 내 스타일이라고. 분명히 또 할 수 있는 거라서 그렇게 무거운 고민은 아닌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요. 이 방송을 계기로 정말 의지를 다졌으면 좋겠어서 좀 오늘을 계기로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약간 고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공감하시는 분들은 버튼을 눌러주세요. 5, 4, 3, 2, 1. 그만! 마지막으로 부모님께. 건강하세요. 좀 더 길게 얘기해. 밥은 그렇게 길게 먹으면서 말은 이렇게 짧어. 처음으로 살 빼기 시작할 테니까 한 번만 믿어줘. 파이팅! 얼마나 많은 표를 얻었을지 결과 보여주세요. 뭐 아무리 무거워도 조선시대를 이기긴 힘들죠. 자, 배표가 많아요, 배표! 81. 더럽게 깨끗하네. 안녕하세요. 레크레이션 행사 업체를 운영 중인 30대 남자입니다. 저희는 항상 현장에서 뛰어다니느라 속된 말로 똥줄이 타는데요. 야, 찾았어? 아니요, 아직 안 보입니다. 빨리 찾아. 전방 3km 확장해서 찾아보자고. 찾았다! 뭘 찾았냐고요? 바로 비대입니다. 저희 회사 직원 중에 비대 없이는 화장실을 절대 못 가는 비대 집착남이 있거든요. 대표님, 안 돼! 어쩜 저렇게 잘해. 저 집에 좀 다녀오겠습니다. 왜 그래? 배가 너무 그리고 이번 직업 출장 비대 없어서 저는 못 가요. 자, 저기 말이야. 저 대충 물티슈로 닦으면 안 될까? 네? 그럼 엉덩이에 잔변이 남아있는 기분이라고요. 절대 안 돼요. 비대 앞에서는 그 누구도 꺾을 수 없는 우리 직원. 안녕하세요 해서 제발 좀 말려주세요. 아니 그래도 슬기 씨도 그런 에피소드 있지 않아요? 생리현상 저는 때문에. 학교 다닐 때 학교 화장실을 못 갔어요. 왜요? 그냥 어렸을 때 내가 화장지를 들고 화장실을 가고 막 뭔가 그렇게 하는 게 되게 창피했나 봐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좋다고
그렇지. 자, 오늘 주인공으로 모셔보시면 나와주세요. 일단 비대 없이 일을 못 보시는 분하고는 어떤 관계십니까? 제가 지금 각종 행사에 MC들을 파견하는 업체의 대표로 있어요. 그래서 저랑 4년째 같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분도 MC인 거죠, 그러니까? 예, 그렇죠. 어느 정도 생각하길래 정말 비대 없으면 화장실 아예 안 가요? 보통의 사람이라면은 급하면 싸야죠. 네, 가야죠. 비대가 뭐가 중요해? 싸는 게 중요하지.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절대 비대가 비대 없으면 아예 화장실 급해도. 가지 않습니다. 와. 급해도요? 아무리 급해도. 행사하기 중간 타임에 저희가 같이 커피를 한 잔 먹은 적이 있어요. 직원들 몇 명이랑 같이. 이 친구가 갑자기 땀이 굉장히 또 많이 흘리는 거예요. 누가 봐도 얘는 대변이 매력구나 하는 그렇게 보이길래 직원들끼리 각자의 건물로 가서 비대가 있는지 저희가 다 찾으러 다녔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많아요. 이런 일이 많아요? 네. 야, 그렇게 되면 일에 지장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일에 지장이 많죠. 30명이 넘는 직원들을 다 보내기 위해선 스케줄 조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저 친구를 보내기 위해선 비대가 있는 곳으로 보내야 되니까 이 행사장에 가야 할 친구가 더 멀리 행사장을 갈 수밖에 없는 피해를 거예요. 볼 수밖에 없네. 그럼 불만이 있겠네요, 다른 직원들도. 근데 이렇게 운동장도 있고. 맞아. 막, 행사 허 들판에다 무대를 저은 경우도 있고 막 비대가 그러잖아요. 거의 없을 거거든요. 호텔 아니면. 그렇죠. 야외 행사장이나 그리고 해외 행사도 저희는 또 있어요. 그렇지. 그런 행사들은 이제 꿈도 못 꾸죠. 이것 때문에 힘드니까 너가 휴대용 비데라도 사용을 하든지. 휴대용 비대가 있어요? 물티슈 같은. 물티슈. 변기에 녹는 물티슈. 예, 맞아요. 어떻게 잘 알아요? 저는 그거를 항상 가지고 다녀요. 알겠습니다. 이게 그냥 확실히 이제 휴지로 닦는 것보다는. 미안해, 신동엽 씨 이 얘기 내가 몰래 들었는데 그 휴지를 갖고 다니는 이유가 이병헌 씨에서 똥 쌌다면서요. 그 화장실. 그거는 그게 아니라 이병헌 씨랑 같이 이렇게 이민정 씨랑 또 몇몇 이렇게 해서 거기서 이제 술을 이렇게 집에서 먹고 있는데 속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서 근데 가스가 나오나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화장실 가가지고 이렇게 봤더니 아깝게 가스가 아니었던 거야. 어떻게 했어요? 뭐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민정 씨 미안한데 빤 사람 있잖아요. 비싼 거를. 비대 집착남을 실수들 만나보도록 하는구나.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진짜 친하게 남 잘생기셨네. 자, 오늘 그 KBS에 이제 오셨잖아요. 이제 어떠셨어요? 다행히도 여기엔 비대가 있었어요. KBS에는? 네, 그래가지고. KBS 비대가 연예인들 사이에서 좀 유명해요. 시원하게 물줄기가 잘 나오는 걸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이를 봤습니다. 그렇죠. 네. 그 표정이 저렇게 밝을 수가 있어, 사람이? 어디 가면 이게 나랑 너무 잘 맞는 비대가 있잖아요. 있어. 수압이나 어떤 물, 그렇죠, 맞아, 모양, 맞아.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게 진짜 완전 궁합이 맞을 때는 약간 자기도 모르게 작은 신음이 나올 때가 있죠. 그래서 너무 잘 맞아요. 근데 진짜로 그 비대 없으면 일을 정말 안 봐요? 네, 계속 참는 편이고요. 와. 막 한 30시간도 막 참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다가 이게 바지에 이렇게 좀 지린 적이 있었어요. 차라리 지리는 것보다는 그냥 일반 변기에 일을 보시는 게 낫지 않아요? 그때 이제 비대 칸이 줄이 되게 많았었는데 줄을 서다가 안 되니까 이게 나와버린 거예요. 그게 또 이게 물이랑 마음대로 섞인 그거였어 가지고요. 아예 뭐 구체적으로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알아서 저희가 잘 생각할 테니까. 그러면 이렇게까지 비대에 집착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7살 때부터 비데를 사용을 했는데 네, 잘 20년 살았구나. 넘게 사용을 네. 했어요. 그때 한번 사용을 하고 나서 항문을 이제 씻겨주고 이제 안까지 좀 닦아줄 수 있다는 그런 기능이 있잖아요. 그걸 한번 맛보고 나서 그 매력에 좀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 같아요. 7살 때 그 첫 비대를 썼을 때 그 느낌에. 네, 그래서 이제 비대 없이는 진짜 일을 못 볼 정도로 비대는 뭐 영원한 친구 같은 그런 존재가 됐어요. 그러면 학교 다녔을 때 어떻게 일을 봤어요? 비대가 진짜 없어요. 참다가 안 될 경우는 조퇴를 하고. 조퇴할 때 슬기 못 만났어요? 슬기야 너 드셨어요? 뭐 제일 오래 참았던 게 며칠 정도? 일주일을 제가 참았던 적이 있어요.
어떻게 참먹어? 그때 어린 마음에 그냥 계속 참았죠. 아이고. 참다가 이게 못 걷는 지경까지 온 거예요. 그럼요. 부모님이 오셔가지고 맹장 수술을 해야 될 정도 같다. 배가 너무 아프다고 하니까. 네, 그래가지고 이제 당장 응급실에 가서 결과를 봤더니 맹장은 아니고 이제 변이 응고가 돼서 이렇게 딱딱해져가지고 딱딱해. 돌덩이처럼. 그때 응급실에 가서 그러면은 관장을 한 거예요? 관장을 저기 창백하게 발음해줘요. 관장. 네, 관장하고 호스를 이렇게 빨아들여가지고 빼냈었어요. 맞아요. 돌처럼 딱딱해져서요. 알았어요. 군대는 갔다 오셨어요? 그러니까 군대 얘기 궁금하잖아요. 네, 군대 갔다 왔죠. 근데 군대가 사실 지금 제 그 비대 역사상 가장 힘들었던 시기였던 거예요. 비대 역사상. 왜냐하면은 군대에는 그 비대가 없었어요. 안 되니까 제가 패턴을 좀 바꿔서 샤워 전에 일을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군대에서. 네, 사실 이게 안까지 닦아주는 느낌이 들어야 그 좀 기분이 좋은데 샤워할 때도 씻기지 않으니까 저도 불편한 거예요. 근데 그 변기용 물티슈가 있거든요. 물티슈를 이용하면 안 돼요? 물티슈를 이용하면요, 그 직장이라고 하나요? 직장까지 닦이지가 않잖아요. 장 안으로 물을 집어넣어가지고 완전히 그렇게 해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씻어야 돼요. 저는. 그래서 잔변감이 안 남아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구나. 네. 아니, 요즘에 그 휴대용 비데도 있다 그러던데. 네, 그것도 찾아봤어요. 근데 그게 양이 되게 적더라고요. 충분한 물이 없다. 되게 적어서 저는 원래 좀 물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양이 되게 적었고. 원래 그렇게 다 깔끔해요? 다 나중에 깔끔하죠. 결혼하면 아내한테 막 잔소리하면 이것도 치우라고. 결벽증 이런 건 없어요. 전혀 그래요? 없고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랑 똑같은데 유독 이런 그 구멍, 그러니까 귀랑 코랑 엉덩이 이런 데 좀 이렇게 민감한 것 같아요. 면봉을 제가 한 3개를 쓰고 귀, 코, 뭐 입. 네, 그래서 그 구멍이 깨끗해야 되지 않나? 그 내부가, 신체 내부가 그렇게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강박이 좀 있군요. 네, 그러니까 약간 청결에 대한 어떤 집착이 있으시구나. 저희가 듣기에도 지금 사실 거북하잖아요. 그렇죠. 좋진 않죠. 이 거북한 걸 모르고 계속 얘기를 한다는 게 이제 피해를 주는 건데 사실 일적으로도 피해를 사실 준 적이 있어요. 이제 행사장에 갔을 때 이제 음악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엄청나게 커요. 행사장에서 음악이 없으면 약간 다운되겠네. 큰일 나죠. 다운되잖아. 음악을 틀어달라고 데리고 간 적이 있어요. 한참 행사를 하고 있는데 중간에 노래가 안 나오더라고요. 끊겼구나, 노래가. 쳐다봤더니 자리에 없더라고요. 끝날 때까지, 행사가 끝날 때까지 안 왔어요. 찾으러 다녀야 된다 보다. 또 찾으러 다녀야 돼. 비대를 찾으러 이제 막 돌아다닌 거예요, 이 친구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도 사실 피해라고. 피해죠, 일종의. 사실 배가 살짝 아팠었는데 중간쯤 제가 참다가 대표님한테 말씀을 이렇게 눈빛으로 보냈는데 그걸 못 보신 거예요. 죄송을 무릅쓰고 갔었는데 그때 행사가 이제 끝나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그때 엄청 혼났어요. 너 뭐하는... 아니, 그나마 장난 이제 아니에요. 이해해주고 친한 뭐 사장님도 계시고 뭐 하시니까 이제 좀 그럴 수 있지만 이 정도면 사회생활에서도 조금 지장이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사실 저도 그래서 되게 막 고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거 방법을 제가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아침에 그냥 변기에 비데 없는 곳에서 일을 본 적이 있었어요. 박티슈만 들고 갔는데 한 통을 다 쓰고 나서도 잔변감이 너무 남아서 한 통을 다 썼는데? 네. 그래서도 이제 다시 집에 와서 그냥 일을 해결을 했죠. 근데 그게 좀 느낌적인 느낌인지 아니면 실제로 뭔가 잔변감이 있는 건지 좀. 이게 느낌은 아닌 게 다시 닦아도 원래 묻어 나오지 않나요? 다시 닦아도 묻어 나오던데. 그래서 제가 도대체 어떻게 한 통이 나요? 각티슈 한 통이 계속 나온다고? 진짜 무섭겠다. 계속 나오는 거야. 똥이 계속 나와. 그러니까 티날 것 같은데. 묻어 나오는 게 끊이지가 않아요. 있어요. 아니, 본인이 선호하는 비대 형태가 있어요, 그럼? 저는 사실 세정 역할만 쓰거든요. 기능만. 그럼 수압이나 온도는 주로 어떻게 조절해서 쓰세요? 저희가 비대에서 되게 궁금하신 점이 많으신 것 같아요. 찬 걸로요. 찬 걸로. 찬 걸로 해요? 네, 찬 걸로 수압은 보통으로 합니다. 너무 이렇게 뜨거우면요, 이게 큰 변을 볼 때 따끔따끔 해가지고. 네.
그래, 괴로워. 네. 손동엽 씨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엄청 듣기 싫다고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이런 얘기를 아주 서스럼없이 그냥 스스럼 없이 막 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손동작부터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은 저희 이제 직원들끼리 또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 이제 여직원 앞에서 이제 손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도 여기다 초콜릿을 이렇게 묻히더라고요. 이 초콜릿을 묻힌 다음에 홈쇼핑에서 비데 광고할 때 다 이렇게 그렇죠. 하잖아요. 이걸 봤나 봐요. 물티슈로 닦아볼게. 닦아줘? 아니야. 물의 수압으로 이걸 닦으면 이게 다 닦인단 말이야. 이거부터 시작해서 밥 먹을 때나 커피 마실 때나 엄청나게 이런 얘기를 밥 하니까 먹을 때를 얘기한다고? 여직원들은 이제 사실 듣기가 싫죠. 그래서 사실은 출연을 같이 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 하고 싶지 않다고. 그러면 옆에 계신 분은 직원의 그냥 지인이신가 보네요. 그냥 친한 누나입니다. 아, 누나예요, 네. 친한 누나. 평소에도 비데 얘기를 많이 해요? 네. 그렇게 안 친할 때 저희가 카페를 갔어요, 둘이. 근데 카페 가서 화장실 잠깐 갔다 온다고 해가지고 갔다 와라 그랬는데 한 30분 정도 안 오더라고요, 얘가. 그래서 저는 저를 놓고 간 줄 알았어요, 카페에다가 그냥. 전화를 했는데 약간 우물쭈물하다가 자기 호텔에 있다고. 아니, 너 호텔에 갑자기 왜 갔어? 나랑 있다가. 네. 호텔에 있지, 주로. 얘 좀 이상한 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때는 그냥 깔끔한 성격인가 보다 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거 보니까 좀 저는 심각한 거 황당하겠다. 아까 이렇게 손에다가 초콜릿 이렇게 묻혀갖고 한 뭐 이런 경우 있었다는데. 저한테도 그런 거 많이 얘기해 주는데, 그러니까 막 홍보대사 같이 막 얘기를 하는데 그 막 대장까지 깨끗하게 하려면 꼭 비데를 써야 된다 이러면서 밥 먹을 때 그런 거 얘기하니까 좀 비위 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남겼어요? 그냥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게 그게 아니잖아요. 남겼어요. 그럼 남길 정도로 얘기하면 우리 가만두지 않죠. 친구 절교죠. 예. 약간 인간관계에 있을 때 조금 그걸 못 받아주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해를 못하는. 친구랑 유럽 여행을 갔다 오려고 한 적이 있었어요. 태국이나 라오스를 가자고 이렇게 말을 했죠. 왜냐면 거기 비데가 다 있으니까. 유럽은 비데가 없으니까. 유럽에는 호텔 비싸니까 민박이나 이게 숙박을 구해야 되는데 거긴 비데가 없거든요, 알아보니. 그래서 라오스를 갔다 왔는데 그 친구가 SNS에 이제 걸러야 되는 친구 탑 3 이렇게 있는데 뭐 이사야 이런 애였다 뭐 이런 식으로 글을 써놓은 거예요. 근데 저한테는 얘기를 안 하고, 근데 저랑 이제 연락을 안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최근에. 여자친구분은 있으세요? 슬기가 좀 친절하게 물어봐줘요. 그러니까. 표정은 비데 쓰는 주제에 여자친구는 있어요. 아니. 혹시 여자친구분이랑 이런 문제 때문에 싸우거나 그렇지. 헤어지거나 그런 문제가 있었던 적이 있나요? 데이트 코스를 정할 때 호텔 근처나 그런 비데가 있는 곳을 잡아서 그래야 제가 또 마음 편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좀 질려서 헤어졌었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 여자분의 마음은 뭐 이것도 해보고 싶고 뭐 캠핑도 한번 가보고 싶고 이럴 수 있는데 민박도 못 가지. 그렇죠. 예. 오늘은 집에 들어가지만 막 속초 막 가가지고 바다 막 거기 가가지고 맛있는 거 사주기도 하고. 그렇죠. 난 뭐 이상한 생각 안 하지. 아니, 저는 이상한 생각을 해가지고. 아니, 제가 우리 이렇게 달라. 본인은 고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니까 전문가분께 자문을 해봤어요. 직원분의 경우 일종의 강박증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오염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기 위해 대변을 보지 않더라도 일반 변기에 한 번씩 앉아있는 습관을 좀 들여보는 거예요. 비데를 쓰든 안 쓰든 변기 엉덩이하고 변기 자체에 다른 균이 많기 때문에 볼일 보는 손을 씻는 게 더 중요하다는, 그게 더 훨씬 중요하다고 얘기하네요. 그러니까 이를 보지 않더라도 좀 친숙하게 일반 변기에도 한번 앉아보시고 습관을 들여보시는 게 강박증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일단은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이 중요한 것 같아요. 마인드 컨트롤이 중요해요. 비데 같은 것도 그런 방식을 적용해가지고 그래서 일반 할수 있다는 변기인데 마인드 비데 변기다. 이렇게. 이건 비대 변기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다 적응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때문에 손해보는 게 많으니까 좀 고치려고 노력을 해봐요. 어떻게 좀 노력해볼 의지가 있으세요? 원래 여기 나오기 전에는 그냥 내가 비데 전도사가 돼서 모든 화장실에 이렇게 비데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홍보를 하려고 이렇게 좀 나왔던 것도 지금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제가 또 고쳐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변기용 물티슈 녹는 거. 있잖아요. 그 물티슈로 한 2장, 3장 정도 이렇게 하면은 완전히 깔끔해져요. 한번 믿고 해봐요.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사용하는지 여기서 보여주시면 안 돼요? 손으로 이렇게. 진짜 다른 건 다 좋대잖아요. 우리 사장님이 얘기하기에. 자, 우리 대표님 마지막으로 직원한테 한마디. 딱 하나 이제 형 동생으로 얘기를 하자면 건강도 이제 문제가 될 것 같고 하니까 그 스트레스 받지 말고 좀 마인드 컨트롤 잘해서 이런 고민이 없었으면 좋겠고 그 고민이 없어짐과 동시에 일을 좀 나가서 돈을 좀 벌어왔으면. 그러니까 장소에 제한받지 말고 아무 데나 가서 필요 없거든요. 자, 그럼 우리 조한 씨부터. 네, 고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럼 안 누르면 됩니다. 안타까운 거는요. 정말 인생에 너무 좋은 것들이 많은데 뭐 유럽도 한번 구경도 해보고 정말 그래. 계산을 안 하고 그거는 좀 포기를 하시면 오히려 반대로 더 좋은 걸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에. 저는 고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진짜 극한 상황이 오니까 또 마음이 괜찮아지더라고요. 아, 또 그런 게 생각할 게 아니었구나. 그럼. 가볍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 사장님 입장에서는 고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 같이 일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 정도는 내가 감수를 해야 된다고 야, 생각해요. 좋은 말씀이네요. 메이커. 네, 저는 고민이라고 생각해요. 좀 입장에서는 고민 같은 게요. 자, 여러분들 입장에서 사장님의 고민이라고 생각되시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5, 4, 3, 2, 1. 그만! 한마디 해주시죠. 걱정해서 나온 우리 사장님 겸 형님한테. 휴대용 비데도 있잖아요. 근데 양이 되게 적어서 바가지 뭐 같이 해서 들고 가든 좀 그런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좀씩 해보면은 결국 떼지 않을까. 차츰차츰 이렇게 단계를 밟으면서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결과 보겠습니다. 더럽게 깨끗하네. 네, 결과 보여주세요. 대표 넘어갔나요, 대표? 대표 넘어서. 우와! 자, 조선의 거친 남자 못 이기겠죠? 124. 자, 이렇게 해서 조선에서 온 남자가 우승을 차지합니다. 우승자 이기는 국민 응원 상금을 드릴게요. 축하합니다. 건강한 대한민국 고민 없는 그날까지. 안녕하세요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를 담은 그리움을 모두 접은 다음 내가 떠난 그 길 바람에 흘려볼까 널 향했던 모든 게 방향을 잃어 이렇게 헤매이고 있어